안녕하세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심아, 우리 아버지 찾지 않으면 안 될까? 효성이 효시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평생 아버지를 얼마나 찾아다니셨는데? 그러니까 평생 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다니는 게 어떠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아버지가 이제까지 평생 혼자 사셨을 거라 생각하니? 만일 아버지 찾아서 좋은 상황이 아니면 어떡할래? 최근까지 효심 아빠 이출연이 지냈다던 피아노 학원 원장실을 다녀온 후 효성의 태도가 바뀐 건데요. 효성은 거기서 2장의 사진을 발견했었죠. 그 사진이 뭐길래 효성은 아버지를 잊고 살자고 하는 것일까요? 효성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편 강태희는 3년 전 대관령 사고에 대해서 자신만 알고 있던 비밀을 강태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는데요. 매일 장숙향에게 구박받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이제는 친오빠가 아니라 사촌오빠가 돼버린 강태민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발 그만하세요. 태희한테 이러지 마시라고요. 강태민은 강태희 방으로 올라와서 또 손찌검하고 있는 장숙향을 말렸습니다. 장숙향은 염전무와 자신의 썸씽을 알고는 강태희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요. 태민이 네가 뭔데 나서? 태희애는 내 딸이야. 장숙향은 태희가 자신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두 사람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미 강태희가 염전무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강태희가 장숙향의 친딸이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태민은 장숙향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강태희가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에게 좀처럼 마음을 내주지 않은 장숙향 때문에 강태민은 40년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입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태희야 괜찮아? 고개 좀 들어봐봐. 어디 좀 보자. 예쁜 얼굴이 엉망이 됐구나. 자신은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딸인 강태희한테조차 따뜻한 모습이 없는 장숙향이라 강태민은 동생 강태희가 안타까웠던 건데요. 그런 강태민이 고마웠던지 강태희는 자신이 이제까지 꽁꽁 가슴에 숨겨두었던 비밀 하나를 꺼내놓았죠. 오빠는 친동생도 아닌데 왜 나 챙겨줘?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내 동생이 아니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동생이야. 오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마. 내가 나 오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그래도 우리 엄마라서 내가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던 말이 있어. 강태희가 강태민에게 털어놓았던 비밀은 바로 3년 전 대관령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었네요. 이제까지는 강태민이 친오빠인 줄 알았었지만 알고 보니 3년 전 대관령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건데요. 오빠 그날 내가 똑똑히 들었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말이야. 엄마가 염전무한테 전화해서 했던 그 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해. 장숙향은 술에 취해 뭔가를 마시러 내려온 강태희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염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강 회장 출발했어. 방금까지 보였던 장숙향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전화 내용이었는데요. 가지마 여보. 소리를 치면서 애절하게 강진범을 붙들고는 못 가게 말리던 장숙향이 곧장 집으로 들어와선 다른 얼굴로 염전무에게 전화를 했었네요. 준비 잘하고 있냐고 말이죠. 이제 3년 전 대관령 교통사고의 정황은 모두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전대를 잡은 염전무가 강준범, 서민정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계곡 아래로 쳐내서는 불까지 나게 했던 건데요. 이제 강태민은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까지 효성이 원주방 직공장 감사를 통해 다 밝혀냈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장숙향이 강준범과 서민정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장숙향은 그래도 여고 시절엔
전교 1등씩이나 하던 수재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돈 벌어오기를 바랐던 주정뱅이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와선 머리끄댕이를 끌고 나가 방직 공장 격리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강진범의 기억에 의하면 장숙향을 만난 건 강진범이 원주방직 공장으로 잠시 좌천돼서 내려갔을 때 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한밤중 강진범이 자고 있는 숙직실 문을 따고 갑자기 들어왔던 사람이 장숙향이었다고 하죠. 인생의 큰 꿈을 이루고 싶었던 장숙향이 작심을 하고 그곳을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날 밤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결국 결혼에 이른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장숙향이 염전무 19살 때 말했다던 큰 꿈이라는 말이 바로 태산의 며느리 정도의 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숙향은 자신의 신세가 보잘것없지만 강진범이 태산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산의 화려한 안주인이 되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최명희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와 효심이의 결혼을 이선순이 반대한다는 걸 알게 된 최명희는 당장 구두방으로 강진범을 찾아갔었죠. 어미로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뭔가를 당부하기 위해서인데요. 최명희는 구두방을 정리하고 있는 강진범에게 경찰 자수시기를 좀 늦추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강태호와 효심이 안전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주자는 생각에서였는데요. 태산이 요즘 이래저래 말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선순이 안심이 안 돼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 강진범까지 나서서 동생 부부를 죽였다고 자수를 한다면 그 집에 딸을 줄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할 텐데요. 강진범은 자신의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엄마 최명희에게 마구 대들었었네요. 어머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빨리 경찰서에 가라면서요? 준범이 죽였다고 빨리 자수하라고 했잖아요. 진범아, 애미 말 들어라. 내가 준범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뭐라고요? 왜 나는 맨날 준범이한테 맞춰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매일 준범이한테 맞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모두 준범이 판단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최명희는 언제 준범이가 형 앞에 나선 적 있었냐고 오히려 호통을 쳤는데요. 그때 바로 강진범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정하시냐고요. 나중에는 태민이까지 데려다 키우라고 보내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는지 아세요? 죄 없는 태민이는 또 얼마나 불쌍해요? 강진범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숙향 같은 잡것을 데리고 왔냐고. 이번엔 최명희가 소리를 쳤었네요. 최명희의 말은 그러니까 장숙향 같은 잡것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강태민을 아들로 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잡것 장숙향이 태산의 자식을 낳는 게 싫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후에 태어난 강태희는 최명희가 그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최명희는 장숙향과 강진범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숙향 같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가난뱅이 집 딸이 낳은 자식은 태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그래서 최명희는 강태희 역시 갓난아기였던 시절 장숙향에게 데려다 주었죠.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숙향이 왜 강준범과 서민정을 죽였을까 하는 부분으로 말이죠. 장숙향은 최명희에게 평생 잡것으로 여겨진 채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최명희는 장숙향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절대 거부했던 것 같은데요. 장숙향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태산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명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가장 껄끄러웠던 관계가 아랫동서 서민정과의 관계였을 텐데요. 서민정은 자신과는 다른 신분이었죠. 미술대학을 나온 고상한 예술가였는데요. 동서지간이라 멀리 생각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장숙향에겐 그 일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건물은 다르지만 한 울타리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더구나 강준범과 서민정의 아들 강태민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태민 때문에라도 동서와는 멀어질 수 없는 관계였었죠. 더구나 최명희가 강태희까지 자신이 딸로 키우라고 하는 바람에 시킨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가장 체면이 안 서고 민망했던 대상이 시동생 강준범과 아랫동서 서민정이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자신이 시어머니 최명희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몹시도 수치스러웠을 건데요. 거기에 강태민, 강태희 아들, 딸 둘 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강준범 부부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만일 이 두 사람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치부는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거라 장숙향은 생각했던 건데요. 물론 염전무는 강태희 아빠로 인식시켜두었으니 무조건 함구하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말이죠. 장숙향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서사를 부여한다고 해도 해명의 길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하고 장숙향하고 둘이 꼭 닮은 거요. 정말 두 사람이 아주 똑 닮았어요. 장숙향 같은 잡것을 데려와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최명희 말에 강진범은 둘이 똑 닮았다고 소리를 쳤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최명희가 아이들 문제에 나서 억지로 강태민과 강태희를 장숙향 품에 안기지만 않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범죄는 일으키지는 않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최명희는 태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강태희 역시 다른 사람의 자식이지만 강진범, 장숙향의 딸로 키우라고 데려다 준 것이고요. 아마도 강태희는 최명희가 믿고 의지했던 박진명 이사의 자식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박진명 역시 태산의 자식으로 자신의 딸을 순순히 보냈을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선순 역시 장숙향이나 최명희처럼 자신 마음대로 자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효심아빠 이출연이 집을 나갔고 지금 정황상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미루어 보면 효심아빠 역시 모든 걸 자신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선순의 마음이 지쳐서 다른 삶의 길을 떠난 게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하지만 자식을 버린 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부부의 인연은 일륜이지만 자식과 부모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천륜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늦었죠. 효성의 생각처럼 이출연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구태여 찾아내서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모른 척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효심이 결혼식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결혼식 기다리다가 드라마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빨리 두 사람 결혼식이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는 단 5회만을 남겨놓았는데요. 대관령 사고 범인이 나온 상황이라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